비법 한지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최리아입니다. 네, 리아, 혹시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요즘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리아는 어때요? 제가요 글쓰기 공모전을 이렇게 주로 찾아가는데요. 네. 가면은 뭐 지역이면 지역, 또 뭐 문화재면 문화재, 이렇게 장소나 뭐 그런 유물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잘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사실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다, 아니면 이야기를 전개하다,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글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오늘의 글감 큐! 네, 좋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나왔는데요. 리아, 들어본 말이에요? 네, 집을 지을 때 쓰는 건데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 오늘의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어떤 마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리아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 두 곳 다 가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지금 알고 있어요, 답을. 그렇군요. 두 곳 다 가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힌트는 얼른 보고 나서 정답을 말해주세요. 세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방금 본 이런 집들을 무슨 집이라고 할까요? 리아! 네, 바로 한옥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한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힌트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힌트는요, 바로 석가래, 디딤돌이었는데요. 모두 한옥 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죠. 석가래는 지붕과 추녀를 만드는 데 쓰이는 둥글고 긴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딤돌은요, 디디고 오르내리도록 마루 아래나 뜰에 놓는 돌을 말하죠. 한옥 건축물을 보면 어딜 가나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바로 전주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이었죠. 두 곳 모두 고즈넉한 우리의 한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특성화된 마을인데요. 전주 한옥마을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책로로 꼽힐 만큼 한옥이 빚어내는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 이곳은요,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들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기자기한 맛이 아주 일품인 한옥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글감은요, 바로 한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봤는데 디딤돌이 나왔잖아요. 사실 디딤돌은 이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도 있는데 알고 있나요? 네, 이렇게 디딤돌은 어떤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표현할 때 디딤돌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성공의 디딤돌은 바로 책이었다. 뭐 이렇게요. 그렇군요. 잘 알고 있었네요. 자, 리아의 말처럼 디딤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디딤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디딤돌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글감 한옥을 가지고 본격적인 글요리를 하러 가야겠죠? 글감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글감 주방 톡톡톡. 네, 오늘의 글감 한옥을 가지고요. 처음 말했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글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왜? 선생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먼저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돼지고기를 사세요 라고 하는 것과 돼지고기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가지세요 라는 글을 비교해보세요. 돼지고기를 사세요 보다는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붙이니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실제로 많이 더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예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고, 즉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사실 새로운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부터 따라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소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한옥을 극감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옥의 역사, 한옥의 구조, 과학, 숨겨진 것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잡아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데, 리아는 한옥 중에서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일단은 한옥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얌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장독대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독대에 대한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옛날에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리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의 스토리텔링의 주제는 한옥이지만 그중에 소재는 장독대로 정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의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구성을 어떤 형식에 담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독대랑 관련된 위인이 갑자기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설명하는 글이 된다든지, 뭔가 형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리아는 어떤 글의 형식에다가 이 글을 담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좀 잘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그렇군요.